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루를 이기는 힘, 좋은 기분이라는 책입니다. 로버트 테이어 지음, 김하경 옮김, 생각 속의 집에서 나온 책입니다. 기분이 바뀌면 하루가 바뀌고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기분이 나쁘면 될 일도 안 되기에 좋은 기분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책은 세계 최고의 기분 과학자가 전하는 창조적 기분 관리의 기술을 전하는 책입니다. 좋은 기분이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조화를 잘 이룬 상태를 말하는데요. 좋은 기분으로 일이 술술 풀리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분은 삶의 기쁨과 슬픔을 결정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같은 행동도 더 재미있고 더 짜릿하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하기 싫어서 미뤄두었던 일도 능숙하게 잘 해냅니다. 반대로 기분이 나쁠 때는 짜증도 나고 심지어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잘 될 거라고 말해도 기뻐할 일이 생겨도 삶 전체에 드리워진 부정적인 그 느낌은 그 기쁨을 즐길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실제 벌어진 일보다 우리가 느끼는 기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미 벌어진 일들에서 즐거움을 얻느냐 마느냐를 바로 이 기분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기분은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데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분들을 조절합니다. 의식적으로 조절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조절합니다. 피로와 긴장, 불안과 우울을 피하고 좋은 기분을 더 자주 느끼기 위해 조절하는 것입니다. 기분을 조절하는 과정은 자기 치유의 과정과도 비슷합니다. 이러한 기분 조절은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기분은 현재의 컨디션을 알려주는 정보와도 같은데요. 활력이 넘쳐야 기분이 삽니다. 활력은 하루에도 수시로 높았다, 낮았다를 반복합니다. 활력이 높을 때는 기분도 좋아집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세상이 낙천적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활력이 떨어지면 세상 만사가 귀찮게 느껴집니다. 작은 일도 태산처럼 보이고 매일 하던 소소한 일과들도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이처럼 활력은 우리 삶에서 생각 이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유 없이 뒷목이나 등이 자주 뻣뻣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느끼는 사람들 중에는 낮은 수준의 긴장감은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평온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평온 상태에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자신의 활력 일주기를 측정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가끔씩 목이나 등, 턱과 같은 부분의 근육, 긴장감을 관찰해 보면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감이 몸의 긴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분 시스템은 심리적 상태와 육체적 상태를 동시에 반영합니다. 사람들에게 기분이 나빠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체로 반쪽짜리 대답만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기분을 좌우하는 건 사건이나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나를 무시해서 혹은 차가 고장나서 아니면 일이 잘 안 풀려서처럼 기분이 나빠진 원인을 주변 환경이나 특정한 사건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식의 대답에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건과 환경도 일정 부분 기분을 좌우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수면 시간과 건강, 식사 시간과 메뉴, 운동 등이
기분과 훨씬 더 관련이 깊습니다. 좋은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을 자지 못한 채 24시간만 지나도 우리는 평소보다 공격적이기 쉽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능력은 급속히 떨어지고 기분이 언짢아지며 긴장 상태가 이어집니다. 당연히 올바른 판단력도 떨어집니다. 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일하는 시간만 늘리지 말고 잠자는 시간도 충분히 가져야 일의 집중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피로는 모든 의욕을 꺾어버리는데요. 이때 음식은 강력한 피로 회복제가 됩니다. 음식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활력을 줍니다. 간단한 예로 피곤할 때 운전을 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간식을 먹으면 정신이 약간 맑아집니다. 효과가 오래 가진 않지만 간식이 기분을 환기시켜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음식을 먹고 나서 기분이 좋아진 이유는 음식이 활력을 높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운동은 처진 기분도 일으켜 세워준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운동의 효과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현대인들의 운동 패턴은 이런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과 현실과의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한마디로 기분입니다. 우리의 기분이 운동을 할지 안 할지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걷기인데요. 매일 10분 걷기가 하루를 바꾼다고 합니다. 운동이 활력을 높여준다는 말이 얼핏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운동을 하면 활력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상식적으로 운동을 하면 피곤해지는 게 정상 아닌가? 얼마든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피로에 지친 사람들 혹은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운동에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그저 고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당한 운동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은 증명된 사실입니다. 가슴을 펴고 자연스럽게 팔을 흔들며 걷되 그 이상으로 근육을 긴장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10분을 걸으면 행복해집니다. 좋은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움직이거나 더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먹고도 살이 안 찌는 사람은 없습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오늘날 과체중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라 육체적 활동은 감소하고 필요한 에너지도 줄어들지만 매일 먹는 횟수와 식사량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결과 활동량의 차이로 인한 여분의 열량이 문제입니다.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택뿐인데요. 더 많이 움직이든지 덜 먹어야 합니다. 즐겁게 하는 운동이 보약이라고 하는데요. 운동이 자부심도 높입니다. 자부심은 어떤 일을 하든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혹은 자기 옹호와도 같습니다. 자기 옹호가 심리치료사들에게 꽤 각광을 받는 이유는 행동 변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은 그 일의 성공 가능성을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운동이 자기 옹호를 강화시키는데 탁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특히 신체적 능력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즉, 운동은 심리적인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운동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기분의 변화는 기쁨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우울증이 활력을 떨어뜨리고 긴장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운동은 이런 감정들을 완화시키면서 전체적인 기분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또한 기분이 식욕을 좌우하기도 하는데요. 기분은 우리의 결정과 행동을 아주 은밀하게 조정합니다. 바로 손만 뻗으면 쉽게 얻을 수 있는 활력소인 음식으로 유혹합니다. 음식 섭취를 부추기는 이런 유혹의 대가는 강력합니다. 활력이 떨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식하는 것만 봐도 활력과 음식의 관계는 명백합니다. 대체로 기운이 없는 늦은 오후에 다이어트 결심이 무너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힘을 얻고자 선택한 한 조각의 초콜릿과 한 조각의 케이크, 한 봉지의 과자는 대부분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럽과 크림을 잔뜩 얹은 커피, 치즈로 뒤덮인 피자, 기름이 지글지글한 치킨, 기분이 가라앉았을 때 활력을 높이려고 음식을 먹는 것은 지극히 기본적인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기분을 바꾸고 싶으면 몸부터 바꿔야 하는데요. 기분과 감정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의 활력과 긴장감의 변화에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도 분명히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분의 시스템을 충분히 활성화시켜서 우리의 몸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 또한 우리의 기분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기분은 무엇보다 뇌의 생화학적 반응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시각각 농도가 변하며 우리의 몸을 흐르는 호르몬들, 끊임없이 변하는 혈당 수치, 문제를 맞닥뜨리거나 휴식을 취할 때마다 달라지는 근육의 긴장 정도, 그리고 그 밖의 생리적 반응에 따라서 기분은 수시로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기분의 변화는 생물학적 상태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생물학적 상태는 기분 변화의 가장 유력한 근거입니다. 사건이나 상황도 기분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경중을 결정하는 주체가 생물학적 구조물인 우리 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건과 상황은 그저 생물학적 구조물 위에 숟가락을 얹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의 기분도 균형을 잃어 기분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특히 혈액의 흐름과 운반 기능이 저하되어 영양소가 뇌와 근육에 신속하게 공급되지 못합니다. 또한 몸의 노폐물과 독소 제거에도 방해가 됩니다. 그 결과 긴장 상태, 두통, 편두통이 나타나거나 신경질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시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상 후 공복에 마시는 물은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말 또한 기분을 좌우합니다. 말은 우리의 내적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의 내면에 좋은 기분 상태가 아니라면 잘 지내느냐라는 질문에 아주 좋아요라고 선뜻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러라도 아주 좋아요라고 대답한다면 무의식 중에 등이 곧게 펴지고 들이마신 숨이 뱃속 깊숙이 들어가며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합니다. 따라서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기분이 한 단계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성공적으로 기분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좋은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생존 전쟁에서 기분이 갖는 복잡성을 파악하고 그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활력 긴장의 육체적, 정신적 주기가 우리로 하여금 음식이나 약물 등을 취하게 만드는지를 자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분이 좋아야 일도 잘 풀린다고 합니다. 좋은 기분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는 이 책, 하루를 이기는 힘, 좋은 기분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